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심리와 상담 양유성 교수님의 책에서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외도 배우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용서의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배우자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용서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인식한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성공적인 용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원리이다. 둘째, 감정을 표현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과거에 입은 상처로 얻은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 먼저 배신당한 결과로 가지게 된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용서는 고통을 피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와 중호, 복수심은 피해자 편에서 충분히 정당한 것이고 그런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실수를 떠올린다. 겸손함이 없이 자신은 완전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자신에 대한 과장된 시각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느 정도 자신이 연루된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 너그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 많은 경우 죄책감이 용서의 능력을 형성해 나가는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하지만 보다 깊은 요소에 초점을 맞출 때 온전한 치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죄책감의 해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상처에 대한 치유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음은 한 부부의 상담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노려보며 상담실에 목석처럼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용서를 빌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실수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아내를 다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이혼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부 관계에서 고쳐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수년간 행복하게 살았다. 이들은 결혼 생활을 얼마든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부부 관계는 더 견실하고 행복해질 잠재력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상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남편도 결혼 초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담자, 당신의 외도에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상해했어요. 외도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외도를 끝냈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까? 아내가 용서했지요. 아내가 용서해서 좋았습니까? 예. 아내는 당신을 용서했는데 당신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당신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담자의 마지막 질문에 남편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질문으로 말없이 끙끙댔다. 상담이 두어 차례 더 진행된 후 남편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아내는 저를 용서했는데 저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제 외도와 아내의 외도가 다른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결혼 생활은 벌써 오래전에 끝났을 거요.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소. 당신이나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오. 당신을 용서하오. 오래전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소. 감정을 떨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겠소. 나는 더 좋은 남편이 될 거고 우리는 더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이후 이들의 부부 관계는 이전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행복해졌다. 그들이 결혼에 다시 헌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남편의 용서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는 자기 쪽에서 용서를 받았던 자신의 잘못을 떠올린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모두 실수를 범하며 살기 때문에 남에게 잘못했던 경험을 떠올릴 때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는 한결 쉬워진다. 넷째, 과거를 떨쳐버린다. 용서는 우리를 현재의 순간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아픈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용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을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영혼의 모습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원한과 상처를 떨쳐버리는 데 있어 때로는 상징적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제게 상처가 됐고 그래서 제 감정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대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찢어진 종이가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상처도 함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요. 이와 같은 행위는 문제를 말끔히 털어버리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은 용서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씻겨 나가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원한과 증오가 다시 생기기 쉽다. 용서 과정의 최종 단계는 그 빈 공간을 뭔가 선하고 강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은 사랑, 희망, 평안 같은 긍정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이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